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이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드리느라고 좀 출발이 늦었죠.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 소식입니다. 자, 만병 한마디에 법정은 패닉, 유동규 지분은 없다. 비용 분담시키려고 헌. 예. 자, 이 얘기는요. 지난 목요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용 부원장은요. 이른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이른바 20억 대선자금설입니다. 남욱이 유동규한테 8억 얼마를 줬고, 죄송합니다. 김용이 대선자금으로 20억을 요구를 했고, 20억 요구를 받은 유동규가 그 얘기를 남욱한테 했고, 남욱은 이 중에서 20억 중에서 10억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에 먼저 8억 4천 정도를 유동규에게 줬다는 거죠. 그 유동규는 이 중에서 6억을 김용한테 전달하고 나머지 2억 4천은 지가 닦아먹기도 하고 또 반납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결론은 6억 원이 진짜 김용 부원장한테 갔느냐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게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것이 김용 부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6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명목은 이재명 대선 자금이다 라는 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유동규 입에서 나온 거고 이게 김용이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정민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모두 공유가 돼 있었어요. 문제는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용 부원장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상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자금 사건이나 이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공여자의 진술이 거의 뭐 증거의 대부분이다, 증거의 100%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이 공여자,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앞뒤가 조금 안 맞아도 전체적인 틀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입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증거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김용 부원장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 유동규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거나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상충되는 주장을 하면서 서서히 이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많이 흘러왔습니다. 특히 유동규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고 장소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없는 곳에서 줬다라고 했는데 실은 가보니까 CCTV가 떡 앞에 있었다. 눈앞에 CCTV가 있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라는 점. 이 때문에 사실 이 재판을 쭉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유동규 말이 영 못 믿겠는데? 라고 다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 사건을 쭉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들이 김만배라를 팔아왔기 때문입니다. 만배영이 극하더라. 만배영이 어쨌다더라. 이 만배영한테 들은 얘기다. 이 얘기가 너무 구체적이고 또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김만배의 법정 증언은 상당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만배영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요. 지난 목요일 이 만배영의 법정 증언으로 인해서 검찰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끌고 갈 수가 없게 됐다. 증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애시당초 이 사건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검찰의 수사를 출발시킨 출발점부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출발점이 무너졌으니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검찰도 지금 대단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방송을 통해서 남욱하고 유동규가 김만배를 설득을 했다. 진술 좀 맞춰달라고. 이런 얘기도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얘기도 쇼킹했지만 진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 정말 쇼킹한 부분입니다. 김만배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유동규의 지분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김만배의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김만배는 이 사건에 공범유로 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또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이날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사건에서 김만배는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검찰은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검찰이 주로 확인하려고 했던 내용은요. 이른바 20억 대선 자금, 그리고 의형제를 진짜 맺었는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이 428억 약정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러니까 유동규의 지분, 더 나가서 김용과 정진상의 지분, 더욱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치 공동체의 정치자금 저수지,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것까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김만배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만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지금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 유동규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정민용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진술과 서로 상충되거나 하다못해 시기가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누구는 봤다 그랬는데 본 적 없다고 그러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뒤가 안 맞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건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김만배한테 이 진위를 다 떠넘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번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거죠. 20억 대선 자금도 그렇고요. 의형제도 그렇고 428억도 그렇고요. 김만배가 아닌데요?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닌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게임이. 그런데 김만배가 지난 목요일 날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랬습니다. 아닌데요? 20억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저 들은 적 없는데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수사 받으면서 처음 들었어요. 수사 받을 때 처음으로 묻던데요. 나 저런 거 몰라요. 라고까지 합니다. 의형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 넘어서 무슨 의형제입니까? 428억 약정? 그거 사실은요. 제가 비용 분담을 남욱이나 정용학한테 넘기려고 제가 뻥친 거예요. 라고 합니다. 검찰로서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건을 끌고 오고 수사를 해왔던 가장 첫 번째 출발점, 가장 전제되는 사실부터 흔들린 거, 아니 뿌리째 뽑혀나갔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검찰로서는 본전도 못 찾은 셈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대선 자금 20억 얘기를 들은 거는 검찰 와서 처음 들었다. 김용 내가 5년간 만난 적도 없어. 그전에도 밥을 몇 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따로 먹은 적은 없어. 항상 다른 사람 누군가가 동석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로서는 되게 황당했을 겁니다. 김만배 뒷담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법정에서 그런 모습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 호승진 검사인가? 이 부부장 검사인데 이 담당 검사예요. 어찌나 매섭게 파고들던지 정말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만배 기자는 정말 여유만만했었어요. 특히 남욱이 진술을 맞춰달라고 하더라.
유동규가 형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더라 라는 이 진술 부분에서는 검찰들도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부분 잠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남욱이 구치감에서 오며 가며, 그러니까 구치감이라 그러는 건요, 이렇게 법원에서 구속 피고인들을 대기시키는 곳을 구치감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치감에서 남욱을 만났는데 남욱이 그러더라. 네? 형, 나 돈 줬다고 얘기를 했어. 동규한테 8억 줬는데 동규도 떼먹고 민용이도 떼먹고 그랬대. 나는 그렇게 진술했으니까 형도 그렇게 해줘. 동생들 좀 살려줘. 동규 형 힘들어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만배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자, 사실 이 얘기부터 참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을 겁니다. 근데 이거 보도된 데가 몇 군데 없대. 이거 정말 쇼킹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보도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CBS 정도에서만 보도를 했을 거고 거의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게 문제인 거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날 재판에 기자들이 꽤 여러 명이 오긴 왔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워딩을 친다 그러죠. 열심히 이렇게 워드를 쳐가지고 그거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유를 했답니다. 기자단에서 공유를 했대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자신들도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도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검사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검찰 기자, 아니 법조 기자단은 검사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또 명백해진 거죠. 검찰의 유리한 진술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데 검찰의 불리한 진술은 결코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뢰가 됐습니다. 자, 여하튼 이날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실무는 유동규 지분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였습니다. 사실은 듣기로는 남욱이 진술을 맞춰달라고 이렇게 종용을 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쇼킹한 뉴스로 보이죠. 하지만 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유동규 지분이 과연 몇 %이냐? 천화동인 1호의 유동규 지분은 과연 몇 %냐? 지금까지 알려주기로는 약 25%, 24.5%인가 29.5%인가 하여튼 그 정도가 되는데 그게 진짜 유동규 지분이 맞느냐 아니냐인 겁니다. 자, 검찰은 지금까지 천화동인 1호의 유동규 지분이 약 25%, 24.5%인가가 있고 이것을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은 세금 띄고 못 띄고 해서 428억이다. 근데 이 428억은 유동규의 지분이 아니라 동균의 형들 지분이다. 동균의 형이라 하면 김용과 정진상인데 유동규, 김용, 정진상은 이재명의 정치 공동체다. 따라서 428억은 결국에는 이재명이 정치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마련한 돈이다. 이렇게 몰고 왔어요. 따라서 검찰로서는 김만배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25%만 확인을 받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증인은 검찰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김만배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은요, 천화동인 1호에서 유동규 지분은 없다예요. 사실 이날 검찰은 차곡차곡 유동규 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술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보통 신문의 정서,
검찰이 그 신문을 하는 그 정석대로 차곡차곡 밟아 나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분이 네 지분이 얼마지? 여기 나무기 지분이 얼마지? 원래 지분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올랐지? 그런데 나무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 지분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원래 김만배 지분이 25%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49%까지 가거든요. 이게 2015년에. 자, 그런데 나무기 가만히 있었어? 나무기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그 49% 지분 안에 다른 사람 지분, 정말 대들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지분이 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쫙 몰고 왔어요. 쫙 몰고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거고요. 유동규 지분은 없어요. 예. 사실 너무나도 명쾌했습니다. 검사가 막 이렇게 저렇게 길게 쭉쭉쭉 질문을 이어오고, 막 이렇게 한마디로 논리적인 그물 안에, 논리 그물 안에 김만배를 몰아넣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김만배는 이 검찰의 질문들을 깨버렸어요. 뭐라고? 천화동인 1호 제 거예요. 유동규 지분은 없어요.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검찰은 되게 당황합니다. 검사 2명이 번갈아 가면서 김만배를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원성들이 확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텐션이 확 올라가더라고. 아니, 놀랬겠지. 지금까지 자기들이 수사를 해온 이유가 뭔데, 이 24.5% 때문에 해온 건데, 근데 없어요, 그런 거. 라고 하는 순간 자신들은 그럼 지금까지 우리 수사 왜 했는데? 뭔 수사를 해온 거야? 라는 상황이 될 거였거든요. 검사들이 매우 당황해가지고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녹취록 같은 걸 막 꺼내놔요. 정영학 녹취록 봐라. 이 녹취록에 네가 이런 말 하지 않았냐. 자, 얘들 진술서 봐라. 뭐라고 그랬냐. 계속 이렇게 들이밉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만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다 허언이에요. 유동규 지분 없어요. 라고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일당들은 계속해서 24.5% 정도는,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누구 거다? 김만배 것이 아니라 유동규 것이다. 유동규 것인과 동시에 정진상, 김용등, 이재명 측근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재명 것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을 해왔어요. 정민용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유동규가 돈 많이 받아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천화동인 1호가 내 건데 내가 여기서 돈 받으면은 너한테 줄게. 11억 좀 빌려줘. 물론 이 11억은 결국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런다? 아씨, 이거 내 돈인데 왜 이렇게 돈 받기가 힘들어? 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봐서 천화동인 1호는 당연히 유동규 것이거나 유동규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민용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죠.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내 거라는 걸 왜, 내 거라는 얘기를 왜 해? 도대체 왜 해?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거라는 걸 왜? 아니, 너라는 얘기는 나무기 거, 아니, 나무기가 지 거라고 했으면 지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런데 김만배가 그럽니다. 아, 형이 좀 오버한 거고 내 게 아니란 건 알지. 그러니까 유동규가 화를 내면서 팩트를 정확해야지. 이거는 유동규 목소리 해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 김만배, 아무도 몰라 너라는 거.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얘기를 보면요. 아,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구나. 적어도 유동규의 지분이 있구나. 좀 많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
또 다른 녹취록이 있습니다. 자,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49인데 이 중에 24.5는 다른 사람 거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화천, 대유, 1호, 2호, 3호, 법인, 납입 자본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유동규의 실질 지분이 이쯤 있다. 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기에 메모로 남겨놓기까지 합니다.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 이쯤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지분을 갖고 있구나.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 당연히 유동규 지분은 있겠지. 그러니까 유동규 지가 해먹어 놓고서는 걸릴 것 같으니까 다 뭐 정진상, 이재명한테 떠넘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해해 왔는데, 자, 김만배 주장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유동규 지분 자체라는 게 없어. 이거 다 뻥이야. 자, 당황스럽죠. 남욱은 남욱대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동규가 계속해서 돈을 막 가져가면서 이 정치 자금도 네가 나한테 주면은 나중에 428억 받아서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욱은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내가 돈을 직접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유동규는 계속해서 428억이 있잖아 하면서 돌려줄 것처럼 얘기했다. 그러니까 428억이라는 것이 실제로 적어도 유동규 지분인 거는 거의 확실해 보였어요. 자, 유동규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돈을 받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돈 좀 달라고 하는데 왜 돈 안 줘? 내 돈 428억이 있잖아. 왜 안 줘? 내 돈 받는데.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약정서 좀 내놔봐. 약정서 줘봐. 나 좀 꼭 알아야겠어. 라는 식으로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거 다 허언이었다. 뭔 소리냐? 화천대유의 공통비,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 비용이 뭐 총 800억이 들어가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800억이나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좀 분담시켜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이 들어간 비용의 일부는 남욱하고 정영학이 좀 떠안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 좀 떠안게 하려고 내가 뻥을 친 거다. 내 몫이 얼마 안 된다. 내 몫이 얼마 안 되고 내 몫도 이미 지금 다 들어갔다. 여기저기 다 썼다. 그러니까 니들이 좀 돈 좀 보태줘. 이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쓸데없이 유동규를 끌어넣은 거다. 애시당초 유동규 지분은 없었다. 한마디로 내가 유동규 팔았어. 내가 돈 좀 더 먹으려고 유동규를 좀 팔아먹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유동규 팔았대. 유동규 지분 없대. 그러면은 428억?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거죠. 428억이 존재 안 하면은 정치 공동체 존재할 수가 없지. 뭐 정치 자금의 저수지 필요 없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유동규 지분이 있다고 해야지 거기까지 갈 거 아니야. 그까지를 못 하는 거야.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검찰도 패닉, 판사도 패닉. 그러니까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추궁이 이어집니다. 검사가 막 승질 내면서 막 덤벼든 건 물론이고요. 판사도 되게 당황했나 봐. 그래서 아주 날카롭게 물어봅니다. 자, 판사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지금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화천대유에 들어간 비용, 그중에서 특히 직원들한테 이 성과급으로 나눠준 비용, 요 부분을 남욱이나 정영학한테 분담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화천대유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 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이 좀 60억씩, 니들 딴 정도 말고 60억 정도씩만 나한테 돈을 좀 달라. 비용을 좀 분담해라. 그런데 얘들이 분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유동규까지 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 지분이 있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자 판사가 묻습니다. 비용을 분담시킬 거면 뭐 다른 방식도 있지 않나요? 굳이 지분이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유동규한테 줄 돈이 있어. 아니, 유동규한테 내가 주기로 약속한 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지분이라고 얘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김만배도 좀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업자들끼리, 동업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속여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죠? 그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한테 속고 속이고 사기치고 당하고 하는 이 상황이잖아. 근데 그 와중에 논리가 있겠어?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대로 요 얘기를 하면 얘가 속겠지 이러고 그냥 확 던지는 거지. 던지고 보는 거지. 그죠? 검사와 판사가 모두 승질을 내면서 그래서 남욱하고 정영학이 속던가요? 라고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만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저는 여기서 더 쇼킹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듣는데 약간은 전율, 소름이 쫙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동규도 안다. 지 지분 없다는 거. 동규도 알아요. 내가 비용을 분담을 좀 시키려고 그러니까 동규야, 내가 너 좀 팔게. 너 지분 좀 있다고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규도 지 지분이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남욱도 알고 있었대. 남욱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남욱이 지가 유동규 지분이 없다. 지금까지 김만배가 거짓말한 거다라는 걸 알고 말이야. 알았기 때문에 뭘 했다? 왜 보면은 남욱이 김만배를 상대로 자꾸 소송을 낸다 그러죠. 그래서 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얼마를 달라. 차명으로 가 있는 내 지분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소송 낸다 그러잖아. 그래서 뭐 그 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면 유동규가 다시 돈을 또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어. 아니, 동업자들끼리 서로 막 자기들끼리 소송 내고 뭐 소송을 조정을 하고 왜 그러지? 유동규한테 정말 돈을 주기 싫었나? 유동규한테 돈 안 주려고 지금 남욱하고 김만배가 짜나? 뭐 이런 생각, 정말 우리가 희한한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남욱도 유동규 지분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소송을 내려고 했다. 즉 뭐다? 아니, 여기에 유동규 지분이 천화동인 1호에 없다면 그럼 천화동인 1호 한다? 김만배가 먹는 거네? 그러면은 우리한테 비용 분담시킨 거 다 뻥이네? 아씨, 야, 그러면은 소송 걸어서 내 돈 갖고 올란다. 640억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천화동인 1호에 한 25% 정도는 남욱이 거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차명이었다는 거지, 차명. 근데 남욱은 뭐 차명이고 나발이고 어디서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내 거 갖고 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왜? 원래는 그게 유동규 건 줄 알고 내가 갖고 있었는데 유동규 게 아니었어? 그러면 뭐야? 다 만배 거야? 아이씨. 갖고 와, 이씨. 내 돈 갖고 와, 이씨.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남욱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소송을 안 내면 만병이 다 먹는다. 이 얘기 사실 우리가 왜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동업자들끼리 왜 지들끼리 소송을 내고 지랄이야? 뭐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왜 그랬대? 지들끼리 그렇게 못 믿은 거야? 아니면 지들끼리 뭐 이렇게 치고 서로 막 뒤통수 치고 서로 그냥 뜯어먹고 이러는 관계였던 거야? 뭐야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서로 통수 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딱 되는 거죠. 이게 유동규 지분이 존재하지 않고 남욱조차도 유동규 지분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속았네. 유동규한테 돈 뜯긴다는 이유로 나한테 비용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야? 그래 이씨 좋아. 니도 한번 당해봐. 소송 낸다. 이렇게 된 거였다. 이러면 사실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해 안 됐던 부분. 네, 여기서 딱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듣는데 참, 야,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구만요. 자,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정영학도 비스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영학의 진술이 앞뒤가 좀 안 맞다? 계속 유동규 지분이 뭐 25%가 있고 유동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규가 돈을 뜯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뜯길 수밖에 없었고 맨날 유동규가 돈 달라 했고 남욱이 그렇게 힘들어했고 막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영학이 그런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동규 지분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만배형이. 그런 말을 한 적은 또 없어요. 라고 진술한 게 있었어요. 지난 13일 날, 그러니까 벌써 한 일주일이 됐다, 그죠? 일주일 지났네. 일주일 넘게 지난, 열흘 정도 됐네요. 열흘 전에 정영학이 재판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유동규의 지분이라고 한 적은 없다. 김만배 지분 안에 유동규 것이 있다고 들은 거는 2010년 10월 중순경이었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지분이라고 말한 건 아니다. 줄 돈이 있다 이런 취지였고 액수가 정확히 얼마라고 한 적도 없다 라고 정영학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 2020년 10월 그러니까 딱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한 1년 전쯤 전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동규 지분이 없었던 거지.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야. 근데 정영학 같은 경우에도 재판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다 보니까 아 그게 그러면 유동규 지분이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건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이 부분은 처음 우리가 지난 13일 날 처음 정영학의 진술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 이게 뭔 소리지? 지분이 있다 그래 놓고 실컷 얘기해 놓고 갑자기 지분이라고는 안 했다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었는데 자 만배가 한 말 유동규 지분은 없고 내가 비용 분담을 시키기 위해서 뻥친 거다 라는 얘기를 딱 놓고 보면 이 얘기가 딱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이익을 분배할 시점이 돼가지고 서로 막 지지고 뽑고 싸우고 하고 있을 때 서로 한 푼이라도 덜 내고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오고 막 이러고 싸우는 와중에 김만배가 몰리니까 아이씨 유동규 지분 있다 그래. 야 동규야 내 니 좀 팔게 이러고 덤벼든 거야. 아이 사실은 유동규 지분이 한 4분의 1 정도 있어가지고 내가 그 새끼한테 한 600억 700억 뜯겨야 돼. 그래요? 돈이 없긴 없네. 근데 계산해보니까 이쯤 되네 라고 했던 거지. 정영학은 또 열심히 또 세금 계산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일단 정영학은 속았다 그죠? 근데 남욱은 안 속은 거지. 남욱은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은 그 김만배를 상대로 소송도 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야 이게. 남욱은 안 속은 거지. 가만히 보니까 이 김만배가 장난을 치네? 라고 생각했던 거지.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이 이해가 되죠.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 되게 많았잖아. 근데 이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만배는 유동규한테 돈을 안 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유동규가 얼마 전에 뭐 법정에서 나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내가 김만배의 세뇌에 속아가지고 내 지분이 있다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 유동규도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세뇌를 당해서 만배한테 세뇌를 당해서 내 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도 뭐야? 지 지분 없다는 거 알았다는 얘기잖아. 자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나? 라고 했는데 김만배가 허언을 했다. 유동규 지분은 허언이다. 라고 딱 놓고 시작해버리면 이게 얘기가 딱 떨어지는 거죠.
유동규는 허언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한 푼이라도 좀 더 뜯어내려고 했고, 남욱은 실컷 유동규한테 뜯기고 나니까 없었어? 아이씨, 그럼 나도 내 돈 찾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소송 낸 거고, 정영학은 나중에 보니까 뭐야 이것들, 그럼 지분 아니었던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지. 요렇게 놓고 이제 얘들의 진술을 딱 살펴보면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정민용의 법정 진술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입니다. 줄 돈이 있다, 그러니까 지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라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지분이 아니라 얼마를 주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자, 다시 변호인이 묻습니다. 김만배 지분 49% 안에 유동규 지분이 있다든지 줄 돈이 있다든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죠? 라고 하니까 정영학이 그럽니다. 일단은 들은 적 없습니다. 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되게 그때만 해도 이 새끼 도대체 뭐라는 거야? 아까는 지분이 있대더니 또 지분 있다고 들은 적 없다고? 이 뭐라는 거니? 도대체. 여하튼 뭐 지분 어쩌고 한 얘기, 이거 사실 근거가 많이 없는 거네? 라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자,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당시 그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변호인이 정영학한테 따지듯이 묻습니다. 김만배가 유동규 지분이라고 뭐 뉘앙스 이런 거다 튕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본인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유동규도 뭐 얻어먹을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 지분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결국 지난 목요일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유동규 지분은 없답니다. 이 자리에서 김만배는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비용을 분담시키려고 이렇게 뻥을 쳤는데 사실 이렇게 뻥친 거는 나만 한 게 아니다. 남욱도 했고 정영학도 했다. 그래서 서로 자꾸 비용을 부풀리다 보니까 대장동 사업에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나 됐다? 나중에 다 합쳐보니까 총 수익보다도 훨씬 많더라. 그러니까 다 거짓말했어.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어. 요 얘기까지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이게 정말 황당해지죠. 재판 말미에 김만배는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제 오늘 증언을 다 했는데 뭐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라고 판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약간 말을 더듬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욕심을 좀 많이 부려가지고 동생들과 싸움을 하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났습니다. 제가 욕심에 비용을 동생들한테 분담시키려다가 다툼이 일었고 그 다툼이 결국에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왔습니다. 그 점 정말 미안하고 사과합니다.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방 딱 쐐기를 딱 받고 나간 거지. 내가 욕심을 부렸다. 욕심 부려가지고 비용을 분담시키려다가 내가 한 푼이라도 좀 더 받으려고 하다가 싸움이 난 거다. 물론 나만 한 게 아니고 정영학도 남욱도 그런 식으로 했다. 근데 형인 내가 그러는 바람에 말리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그러는 바람에 동생들과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 이 꼴이 되고 말았다. 임셋, 그죠? 자, 상록수님, 정확하네요. 돈잔치 하다가 발각된 거. 상록수님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배는 징역 살고 나와서도 재산은 지키겠네. 정확하십니다. 이게 유동규 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요. 유동규는요. 공무원 신분으로 자기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한 거죠. 몰래. 지분을 숨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김만배는 그걸 알면서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분을 나눠준 거 아닙니까? 결국에 공무원을 자기 사업의 파트너로 쓴 거 아니야. 이거는 부패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익금 전체를 다 환수당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유동규 지분은 없어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재산을 지키게 됩니다. 뇌물죄는 몇 개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뇌물죄로 뭐 좀 징역 얼마를 좀 살고 나오고 뭐 추징금 좀 뺏긴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상당 부분은 지키게 됩니다. 오히려 김만배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나는 유동규랑 돈 거래한 적이 없다. 내가 돈 준 거는 유동규가 공무원 그만두고 나왔을 때 현금으로 1억 원을 내가 챙겨준 게 있는데 그게 다다. 이렇게 해버려요. 공무원 마치고 나와서 내가 돈 줬다 하냐. 그럼 이게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뭐다? 나는 뇌물도 없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돈 한 푼도 안 뜯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도, 정진상도, 더 나아가서 이재명도 모두 다 이 대장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김만배는 검찰하고 타협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는 쪽을 택한 거죠. 까짓 거 내가 감옥에 좀 있지 뭐. 뭐 진실은 어디쯤에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김만배는 자신의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검찰이 뭐라 그러든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해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김만배는 나무기가 와서 진술 맞춰달라고 종용했어 라는 얘기를 꺼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어제 지난 목요일날 재판을 딱 놓고 보면은 김만배가 검사를 갖고 놀았던 재판이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 지분이 없으면 428억 약정도 없죠. 그리고 428억 약정이 없으면 부패방지법 적용이 안 됩니다. 부패방지법 적용이 안 되면요, 김만배는 1,000억이 넘는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있습니다. 뭐냐고요? 50억 클럽도 이렇게 되면 빵꾸 나요. 못 믿는 게 돼요. 428억 약정, 유동규 지분, 이렇게 큰 얘기도 뻥을 칠 정도면 50억 클럽, 그거 거짓말을 못해 라고 하게 될 경우 50억 클럽도 사실은 존재 안 하는 게 돼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김만배는 뭐다? 모두를 지키는 선택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실 그래, 이 진술을 보면서 김만배 법정 증인을 보면서 증언을 보면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인정. 검사들, 그러니까 수의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는 내가 가슴이 짠한데 본인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니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뭐. 라고 되게 느긋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 와중에서도 검사들한테 한치도 꿀리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유동규 지분 전체를 부인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뭐 진실이라도 이걸 진실로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참 난 놈이다. 상록수님, 자금 추적을 하면 다 밝혀질 텐데요. 그렇겠죠. 근데 자금 추적을 한다고 해도 안 밝혀질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왜? 현실적으로 돈이 가지는 않았어요. 김만배한테서 누군가에게 돈이 간 게 없어요. 현재로서는.
지금 알려진 거는 박영수한테 300억 정도가 갔다라는 것만 어렴풋이 나와 있을 뿐이고 그 밖에는요 돈이 간 흔적 자체가 없어요. 유동규가 받은 돈, 남욱이 준 돈이잖아. 남욱. 걸려봤자 남욱하고 유동규가 걸려. 김만배는 안 걸려요. 뇌물죄? 남욱이 걸리겠지. 유동규랑 남욱이 걸리지 있지. 김만배는 안 걸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간 게 없으니까 유동규도 그러잖아. 김만배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 한 적이 없잖아. 실제로. 남욱한테 받았다 그랬지. 유동규한테 받았다 그런 적이 없잖아. 만배가 남욱한테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도 만배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줬다라는 얘기 한 적은 없지. 그렇죠. 빠져나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뭐다? 김만배가 나는 그 돈 가는지 나 처음 들었다 라고 해버리니까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되게 좀 당황스러운데 사실은 만배는 예, 모든 걸 지키는데 성공했다라고 봐도 뭐 현재로서는 과언 아닙니다. 예. 자바주님 뒷맛이 가깝지 않죠. 뭔가 찝찝하죠. 예. 뭔가 이상하죠. 계좌 추적.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부분이죠. 계좌 추적을 안 했겠어요. 계좌 추적을 했지. 계좌 추적을 했는데 검찰이 밝혀내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마 300억이 박영수한테 갔다는 것까지는 검찰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박영수하고 김만배는 이미 변명거리를 만들어 놨어. 뭐 5억을 출자를 했었잖아. 그럼 받아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그 이기성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이 또 끼어들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돈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에 박영수를 물고 늘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참 대단하죠. 예. 야, 참. ASDFG님, 영화네, 영화. 예, 영화입니다. 예, 진짜 영화입니다. 이거, 이렇게 시나리오 짜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얀머리님, 황당하네요. 예, 황당합니다. 우리로서도, 근데 보세요. 우리도 다 찝찝하지, 황당하지, 어처구니가 없지, 검사들도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로서도 더 파자고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예. 어쨌거나, 이재명도 빠져나왔고 김용, 정진상 다 빠져나와요. 유동규 지분이 없다 이 한마디면 우리가 이걸 굳이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게다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계좌 추적 결과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유동규 지분이 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로서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은 사실 검찰이 져야지. 검찰이 처음부터 이걸 이재명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55클럽으로 끌고 갔어야 돼요. 유동규 지분이라는 엉뚱한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의 흐름을 쫓아갔었어야 했어. 돈의 흐름을 쫓아갔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대장동을 이재명으로 엮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사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진짜 돈을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책임은 나중에 검찰이 져야 돼요. 검찰이 정말 정치적 고려 없이 돈의 흐름을 착착착착 쫓아가더니 누가 나오더라. 착착착착 흐름을 쫓아가서 왔으면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만약에 그 흐름에 돈의 흐름이 결국에 최종 종착지로 이재명이었다면 우리도 할 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돈의 흐름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고 유동규 씨 때부터 끊어졌어요. 근데 검찰은
유동규에서 끊어진 이걸 어떻게든 간에 이어붙이려고 별짓을 다 한 거야. 그러다 보면 그런 뻘짓을 하다가 진짜 범인을 다 놓친 거죠. 그 이제 와가지고 뭐 방법 있나? 어떻게 보자면 김만배로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검찰이 만들어줬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겁니다, 이거. 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관련해서 김만배는 몇 번 더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증언들까지 우리 다 보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말 황당하고 짜증나는 거는 이 중요한 얘기들을 그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유동규가 거짓말을 했다, 모든 것을 짜 맞췄다라는 거는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동규가 거짓말한 거에 만배영 좀 입 좀 맞춰줘 라고 한 거였는데 만배영이 미쳤냐? 그럼 내가 내 돈 다 뜯기는데? 라고 한 거죠. 자, 씁쓸하고 답답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에